1번입니다. 자, 1번은 인적자원 관리 문제죠. 인적자원 관리 문제의 정답의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. 수요가 있는가, 그리고 능력이 있는가, 흥미가 있는가. 그래서 지금 보면은 HRD 직무에 한 명을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는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판단할 게 능력을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. 그래서 보면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확인하면은 필요한 능력을 알 수 있겠죠. 지식부터 확인해 보면은 교육 진행, 교육 평가, 교육에 관한 지식이나 아니면 경영, 경제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럼 요걸 학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. 예, 교육학과, 경영학과, 교육학과, 그 다음에 경영, 경제학과. 자, 그리고 얘는 교직이수를 했습니다. 교직이수를 했으니까 교육행정에 관련한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지식은 통과. 그러면 이제 필요 기술 확인합니다. 필요 기술은 OA, 그러니까 오피스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체크해 보면 얘 통과, 얘 통과, 여기에 탈락. 언어 치료사는 OA가 아니니까요. 그래서 이제 모스 같은 경우에는 통과고 한국사는 탈락이겠죠. 그럼 3번, 5번 날라가고요.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만 하면은 능력을 다 이제 반영을 한 거고요. 마지막으로 흥미, 이 인사 직무를 희망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. 그래서 딱 보니까 되는 1, 2, 4번 중에서 인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나, 수력, 정답 4번이죠. 자, 이렇게 인적자원 관리 문제는 기준 딱 세 가지입니다. 수요, 능력, 흥미만 순서대로 따지시면은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서 4번 한번 풀어볼게요. 이번에서 4번은 시간자원 관리 문제입니다. 딱 캘린더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반차를 쓰려고 한다, 휴가를 쓰려고 한다, 이런 문제 자주 나오죠. 요럴 때 이제 따지는 것은 시간자원 관리, 자원 관리에서 시간자원 관리의 정답의 기준은 우선순위입니다. 우선순위는 이 중요도하고 긴급도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요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 보통 주 업무를 갖다가 언급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직책 같은 걸 언급을 해요. 그래서 주 업무와 그 다음에 직책에 따른 업무가 없는 곳을 휴가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보시면은 월요일 오전에는 용역사 미팅 이게 주 업무죠. 그리고 이제 월요일 오후에는 용역사 방문, 과장 회의 요렇게 이제 직책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 주 업무죠. 주 업무와 관련된 일이 일정 있는 곳에서는 그 휴가를 가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보면은 화요일 오전 그리고 목요일 오전 오후 그다음에 금요일 오전 정도가 이 반차를 쓸 수 있는 날입니다. 그래서 보기 중에 딱 살펴보게 되면은 목요일 오전 4번이 정답이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3번입니다. 이 캘린더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A 과장이 속한 부서의 업무가 용역사 관리라고 합니다. 이게 주 업무가 되겠죠. 자, 그리고 부 업무가 지사 방문 업무입니다.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주 업무와 그 다음에 부 업무가 일정이 겹쳤어요.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? 당연히 주 업무부터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얘가 주 업무가 용역사 관리예요. 요거 잘 기억하세요. 근데 어떤 지사가 자, 지사에서 요런 요청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지사에서 오후 일정을 1시간만 미뤄달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 그 시간에 주 업무가 있는 거예요.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주 업무는 미루면 안 돼요. 왜? 지사 방문 업무가 부 업무예요. 그러면 용역사 방문 업무는 주 업무입니다. 그럼 주 업무부터 해야 되는 거죠. 자기의 주요 업무부터.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더라도 얘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? 자, 일단 1번하고 2번은 절대로 안 되겠죠. 이건 부업무 하려고 주업무를 취소하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이 퇴근 시간 후에 지점을 방문한다. 갑질입니다. 지는 퇴근이죠. 지는 퇴근 이후에 열심히 일하는 거지만 지사는 무슨 죄입니까? 지사도 퇴근을 했을 거 아니에요. 맞죠? 퇴근 시간일 거 아니에요. 이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4번이 정답이죠. 4번이 지점에 전화를 걸어 한 번 더 원래대로 진행할 수 없는가 요거 시도는 해봐야 되죠. 왜? 주 업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5번도 안 되죠. 용역사 방문 일자를 다른 날로 옮긴다. 그러니까 부업무 때문에 주 업무로 옮긴다.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은 주 업무는 건들지 말고 그 다음에 부 업무를 조정하는 이제 보기를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. 이런 시간 조정 문제 같은 경우 주 업무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그럼 4번이에요. 이 4번 같은 경우에 이 과장, 요 과장이 용역사 관리 업무를 합니다.
근데 급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급한 일이 있을 때 뭐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더 중요한 업무가 있다거나 이럴 때 대신 자신의 업무를 이제 던지는 거 요걸 물어보는 거죠. 그래서 요렇게 담당 업무가 나와 있고 요걸 괜히 주는 게 아니겠죠.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업무를 맡긴다라는 건 할 수 있는 사람, 그러니까 이것도 인적 자원 그 배치 문제입니다.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특이 사항과 담당 업무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맡겨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요걸 판단을 하라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A 사원부터 보겠습니다. A 사원한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 능력이 되면 되죠. 근데 얘가 특기가 자료조사입니다. 그리고 이 보고서 작성 업무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.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업무 난이도가 높은 게 용역사 관리 업무죠. 그리고 지점 방문 업무는 난이도가 낮습니다. 그러면은 용역사 관리 업무를 이제 대신하려면은 업무 능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지점 방문이나 뭐 자료조사, 이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 이런 거는 업무 난이도가 낮으니까 사실은 아무한테나 맡겨도 상관이 없죠. 자, 그다음 B 가볼게요. B 과장한테 C 용역사 미팅을 맡깁니다. 요거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.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. 왜? 용역사 미팅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나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. 자, 근데 B 과장이 이미 이 A 과장과 함께 용역사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하고 있으니까 사실 A가 가든 B가 가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겠죠. 맡길만 합니다. 능력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D로 가볼게요. 먼저 D로 가면은 D 과장한테 신입사원 사내 교육을 맡긴다. 자, D 과장의 능력을 확인해야 되겠죠. D 과장의 능력을 확인해 보니까 신입사원 사내 교육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얘한테 맡겨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. 마지막 E 가면 사실 지사 공무는 이제 뭐 업무가 쉽잖아요. 업무가 쉽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의할 보기가 아닌데 이 대리를 보시면은 지사 관리 업무 경험이 있다. 그러니까 얘한테 맡겨도 상관이 없겠죠. 자, 그럼 C는 왜 안 되느냐? 그 C 과장은 잘 보시면은 일단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. 왜냐하면 용역사 관리 어려운 업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A 용역사의 보고서 검토를 한다. 그래서 C 이제 과장을 보면은 아니 보고서 검토 능력이 탁월하잖아. 그럼 얘한테 맡겨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용역사 관리 업무를 지금 보시면은 해당 용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답니다. 그래서 아까 B 과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C 용역사 관리를 해왔잖아요. 왜 해왔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겠죠. 그래서 맡겨도 되는 거예요. 근데 C 과장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D 용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근데 맡기는 업무는 A 용역사입니다. 근데 용역사 그 관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? 그 해당 용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했죠. 그러니까 C 과장한테 A 용역사 맡기면은 망하겠죠. 못합니다. 그래서 힌트가 문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. 정답은 3번이 되겠죠.